자, 이번 시간에는 누전 경보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누전 경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비슷하게 출제 범위가 상당히 넓은,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누전 경보기에 대한 내용이 암기할 내용도 많고 출제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누전 경보기의 그 적용 범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용 범위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관계법규에서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계약 전류 용량. 그래서 계약 전류 용량이라고 하면은 자, 같은 건축물의 계약 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최대 계약 전류 용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 전류 용량이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약 전류 용량이 100A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그런데 내화 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화 구조인 그 경우는 누전 경보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설치해야 되는데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 시설, 지하가중 터널 그리고 지하구의 경우에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적용 범위에서는 바로 계약 전류 용량이 얼마를 초과할 때 바로 100A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한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용어의 정의입니다. 누전 경보기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다루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전 경보기라고 하는 것은 자, 내화 구조가 아닌 거죠. 내화 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러니까 내화 구조인 건축물은 누전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내화 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 설비로부터 자, 누설 전류를 탐지하여 그죠? 누설되는 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는 기기로서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누전 경보기는 뭐라고요? 누전 경보기는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수신부와 변류기는 뭐냐? 수신부라고 하는 거는 자,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이 변류기가 바로 누설 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뭐 한다? 수신하는 거죠. 받는 부분이에요.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때 요 차단 기구도 포함하는 거예요. 차단 기구까지. 그래서 변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계 전류의 누설 전류를 뭐 한다고요? 자동적으로 검출한다는 거죠. 누설되는 전류를 검출하는 것이 바로 변류기입니다. 변류기. 그래서 이 검출해서 이를 누전 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 보내는 거죠. 송신하는 것을 변류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신부와 변류기의 정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누전 경보기는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누전 경보기의 설치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전 경보기의 설치 방법. 자, 여기 이 내용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경계 전류의 전격 전류가 자, 얼마 초과할 때 60A를 초과하는 전류에 있어서는 몇 급? 1급 누전 경보기를. 그래서 전격 전류, 경계 전류의 전격 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경우는 1급 누전 경보기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60A 이하일 때, 자, 전격 전류가 60A 이하의 전류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 경보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전류가 얼마예요? 60A를 기준으로 1급 그리고 2급 누전 경보기가 구분이 되는 거죠. 60A 기준이에요. 자, 다만 전격 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경계 전류가 분기되어 각 분기 회로의 전격 전류가 60A 이하로 되는 경우에 당해 분기 회로마다 2급 누전 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 전류에 1급 누전 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제 분기가 된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60A가 지금 초과니까 60A를 초과한다고 했으니까 한 70. 자, 70A가 이렇게 흘렀다고 볼게요. 근데 여기서 분기가 돼서
이제 이쪽에 이제 부하가 뭐 있겠죠? 자, 이쪽으로 예를 들어 30A가 흘렀고, 그 나머지 40A는 일로 흐르겠죠? 이쪽으로 40A가.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전격 전류가 60A 이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2급, 여기에도 2급 누전 경보기를 설치를 하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1급 누전 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뭐 그런 내용이니까 보시고요. 자, 그다음 변류기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 방법 등에 따라 5개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접지 같은 경우는 제2종 접지라는 말이 사라졌잖아요. 하지만 이 누전 경보기의 화재 안전 기준에는 아직도 이 제2종 접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암기하셔야 돼요. 없어졌지만. 그래서 이 5개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이나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는 거죠. 어떤 걸요? 변류기를. 자,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변류기를 5옥 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5궤형으로 설치할 것. 이렇게 해서 설치 방법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수신부입니다. 수신부의 설치 기준. 자, 보세요. 자, 수신부의 설치 기준. 이제 수신부 같은 경우는 이제 변류기로부터 누설되는 누설 전류를 검출받는 거를 신호를 받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때 누전 경보기의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 자, 누전 경보기의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를 합니다. 그때 가연성의 증기, 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 회로에는 해당 부분의 전기 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그렇죠?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해당 장소 외에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수신부의 설치 장소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신부의 설치 제외 장소입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수신부 설치 제외. 수신부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이 지금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연성의 증기, 먼지, 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 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설치 제외고요. 그 다음,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세 번째, 자, 이거 잘 나오는 거죠. 습도가 높은 장소. 이거 잘 나옵니다. 이 표현. 습도가 높은 장소, 수신부 설치 제외입니다. 자,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그리고 마지막 대전류 회로, 고주파 발생 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그래서 수신부의 설치 제외 장소 5가지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 음향장치는 수의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수신부의 설치 기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누전 경보기의 전원에 대한 내용 볼게요. 전원. 누전 경보기의 전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먼저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 회로입니다. 전용. 자, 전용 회로로 하고 각 극의 개폐기 및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15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할 것. 자, 15A 이하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15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는데 이제 배선용 차단기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20A 이하죠.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과전류 차단기는 15A 이하고요. 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예요. 2가지 헷갈리니까 잘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 전원을 분기할 때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 경보기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누전 경보기의 전원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과전류 차단기는 15A 이하, 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다. 이 2가지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누전 경보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누전 경보기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애 전파를 바라지 않아야 한다. 또한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작동이 확실해야 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애 전파를 바라지 않아야 한다. 첫 번째. 그 다음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하지만 자, 방수형과 방폭형은 제외라고 했어요. 예,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그리고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7.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 가공을 하거나 방청 가공을 해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화동 등 이상의 내식 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형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다음과 같아야 한다. 그래서 외함의 두께 기억하세요. 외함. 외함의 두께는 누전 경보기의 외함은 1.0mm 이상이에요. 누전 경보기의 외함 1.0mm 이상이고요. 자, 직접 벽면에 접하여 벽 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mm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1mm 이상이지만 이렇게 벽 속에 매립하는 경우는 1.6mm 이상이라는 거 잘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외함. 자, 외함인데 외함에 합성 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80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의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자기 소화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그리고 기기 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 용량을 갖는 것으로 해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해야 한다. 당연한 내용들인 거죠. 그 다음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해서 극성이 있을 때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않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한다. 그리고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전격 전압이 60V죠. 전격 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재 외함에는 접지 단자를 설치한다. 그래서 이 60V라는 값 기억하셔야 돼요. 전격 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재 외함에는 접지 단자를 설치한다. 자, 그리고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방폭형 누전 경보기의 이런 적합 기준은 한번 쭉 보세요.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되고요. 누전 경보기의 단자 외의 부분은 견고한 상자에 넣어야 된다. 누전 경보기의 단자는 전선을 씹고 확실하게 접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누전 경보기의 단자에는 적당한 보호 장치를 해야 한다. 이게 이런 내용들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눈으로 쭉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전 경보기 부품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스위치의 구조 및 기능인데 일단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해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해야 한다. 그리고 각 접점의 최대 사용 전압으로 최대 사용 전류의 200%인 전류를 저항 부하를 통하여 흘리는 작동을 1만 회. 근데 전원 스위치의 경우는 5,000회입니다. 반복. 그래서 1만 회 반복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접점은 최대 사용 전류 용량에 적합해야 하고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눕혀서 끊어지는 형의 스위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 위치에 복귀시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알려주는 적당한 장치를 해야 한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 부분도. 자, 그 다음 표시 등에 대한 사항인데, 자, 여기 보세요. 전구는 사용 전압의 몇 퍼센트? 130%인 교류 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 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소켓은 접촉이 확실해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한다. 그리고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해야 한다. 자, 그렇지만 방전등이나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제외.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지만 방전등이나 발광 다이오드는 제외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 카바를 설치해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광 다이오드 경우는 제외고요. 그 다음 누전 화재의 발생을 표시하는 표시등. 이걸 누전등이라고 합니다. 누전 화재의 발생을 표시하는 표시등. 이걸 누전등이라고 해요. 자,
자, 누전등이 설치된 것은 등이 켜질 때 적색, 빨간색으로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자, 누전 화재가 발생한 경계전로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 이거를 지구등이라고 해요. 지구등. 과 기타의 표시등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그래서 먼저 지구등은 어떤 색깔이다? 적색이다. 지구등은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누전등, 이거죠, 누전등. 자, 누전등이 설치된 수신부의 지구등은 적색 외의 색으로도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타의 표시등은 적색 외의 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누전등 및 지구등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부착된 기타의 표시등은 적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표시등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위의 밝기가 자, 몇 룩스인 장소?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주위의 밝기가 300룩스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m 떨어진 곳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개전기에 대한 거죠. 전자개전기. 자, 여기 전자개전기 같은 경우도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볼게요. 자, 접점은 GS 합금 또는 2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부착하고 접점 밀봉형 외의 것은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방진 가발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최대 사용 전압에서 최대 사용 전류를 저항 부하를 통하여 흘려도 그 구조 또는 기능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접점의 사용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보시면 전압 지시 전기계기. 전압 지시 전기계기의 최대 눈금은 자, 사용하는 회로의 전격 전압의 몇 퍼센트? 바로 140% 이상 200% 이하이어야 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전압 지시 전기계기의 최대 눈금은 사용하는 회로의 전격 전압의 얼마 이상? 140% 이상 그리고 200% 이하이어야 한다. 이 값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누전 경보기에 대한 설명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퓨즈에 대한 내용이죠. 퓨즈. 자, 퓨즈 등 과전류 보호 장치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규격 표시품,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고요. 그 다음 퓨즈는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만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 그러니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재용성이 있는 폴리 스위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퓨즈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경보기구에 내장하는 음향장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바로 사용전압의 80%인 전압에서 소리를 내어야 한다. 그리고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 내에서 정 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자 1m 떨어진 지점에서 자 누전 경보기는 얼마 이상이다? 70dB 이상이어야 한다. 자, 다만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고장 표시 장치용 등의 음압은 얼마 이상이다? 60dB 이상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70dB 이상 그리고 60dB 이상이라는 거. 자, 그리고 사용 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전격 전압에서 3분 20초 동안 울리고 6분 40초 동안 정지하는 작동을 반복하여 자, 통산한 울림 시간이 20시간이 되도록 시험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변압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변압기. 자, 보세요. 자, 변압기는 KSC6308 전자기기용 소형 전원 변압기 또는 2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전격 1차 전압은 몇 볼트 이하다? 300볼트 이하다라는 거. 그리고 변압기의 외함에는 접지 단자를 설치해야 한다. 용량은 최대 사용 전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 반도체는 최대 사용 전압 및 최대 사용 전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누전 경보기의 차단기구. 자, 누전 경보기의 차단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적합해야 한다. 여기 있는 내용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먼저 개폐부는 원활하고 확실하게 작동해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개폐부는
자, 수동, 자동 아니죠? 개폐부는 수동으로 개폐되어야 하며 자동적으로 복귀하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에 개폐부는 KSC 4613 누전 차단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변류기 및 수신부의 종류입니다. 종류에 대한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자, 변류기는 구조에 따라서 옥외형과 옥내형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지 옥외에 있는지 옥내에 있는지에 따라서 옥외형과 옥내형으로 구분하고 그리고 수신부와의 상호 호환성 유무에 따라서 수신부와 호환성 유무에 따라서 호환성형과 비호환성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수신부는 전격 전류가 60A 이하의 경계 전류에 한하여 사용한 것을 2급, 그리고 60A 초과의 경계 전류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1급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1급 누전 경보기와 2급 누전 경보기의 설치를 전격 전류 60A로 잡았던 거죠, 기준을. 그래서 60A 이하면 2급, 60A 초과면 1급으로 구분하고 변류기와의 호환성 유무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호환성형과 비호환성형으로 구분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변류기와 수신부의 종류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칭 작동 전류치 나오죠. 자, 공칭 작동 전류치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 공칭 작동 전류치라고 하는 것은 누전 경보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누설 전류의 값입니다. 누설 전류의 값. 그래서 누전 경보기를 작동시키기 위한 누설 전류의 값이 공칭 작동 전류인데 그 공칭 작동 전류치가 얼마인지를 아셔야 돼요. 얼마냐? 바로 200mA 이하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공칭 작동 전류치는 200mA 이하라는 거. 이 수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감도 조정 장치를 가지고 있는 누전 경보기에 있어서도 그 조정 범위의 최소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감도 조정 장치 나오죠? 이 감도 조정 장치는 자, 공칭 작동 전류치 있죠? 앞에서 했었던 거 있죠? 네, 공칭 작동 전류치와 마찬가지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감도 조정 장치를 갖는 누전 경보기에 있어서 감도 조정 장치의 조정 범위, 감도 조정 장치의 조정 범위는 최대치가 얼마다? 1A이다. 그러니까 감도 조정 장치의 조정 범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A 이하가 되는 거죠. 최대값이 1A니까 1A 이하 또는 1000mA 이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1A 이하. 자, 그 다음 변류기의 기능을 보도록 할게요. 변류기의 기능. 자, 아까 우리 변류기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수신부와 호환성 유무에 따라서 자, 호환성형 변류기가 있고요. 그리고 비호환성형 변류기가 있죠.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볼 건데 먼저 호환성형 변류기는 자, 경계전로에 전류를 흘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계전로에 전류를 흘리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는 경계전로에 당해 변류기의 전격 주파수로 당해 변류기의 전격 전류를 흘린 상태에서 자, 시험 전류를 0mA에서 1A로 흘리는 경우 그 출력 전압치는 시험 전류치에 비례하여 변화하고 그 변동 범위는 설계 출력 전압치의 75% 이상 125%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변류기의 출력 단자에는 당해 변류기에 접속되는 수신부의 입력 임피던스에 상당하는 임피던스를 접속한다. 이거는 이제 호환성형 변류기에 대한 그러한 기능이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비호환성이 나오죠. 비호환성형 자, 변류기는 이거 보시면 되죠. 자, 경계전로에 전류를 흘리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경계전로에 당해 변류기의 전격 주파수로 전격 전류를 흘린 상태에서 공칭 작동 전류치에 상당하는 시험 전류를 흘리는 경우 그 출력 전압치는 공칭 작동 전류치에 대응하는 설계 출력 전압치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공칭 작동 전류치의 42%, 공칭 작동 전류치의 42%인 시험 전류를 흘리는 경우 그 출력 전압치는 공칭 작동 전류치의 42%에 대응하는 설계 출력 전압치 이하여야 한다. 한번 쭉 보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3번. 자, 3번에 나와 있는 내용도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과누전 시험 나오죠?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과누전 시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변류기는 그 한 개의 전선을 자, 변류기에 부착시킨 회로를 설치하고 출력 단자의 부하 저항을 접속한 상태로 당해 한 개의 전선에 자, 변류기의 전격 전압의 몇 퍼센트? 20%에 해당하는 수치의 전류를 몇 분간? 5분간 흘리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바로 과누전 시험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개의 전선에 변류기의 전격 전압의 20%입니다. 변류기의 전격 전압의 20%에 해당하는 수치의 전류를 몇 분간? 5분간 흘리는 경우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변류기의 절연 저항 시험. 변류기의 절연 저항 시험입니다. 자, 일단 변류기는 그러니까 변류기와 수신부 잘 구분하셔야 돼요. 변류기는 DC 500V의 절연 저항계로 다음에 의한 시험을 하는 경우 몇 메가옴 이상이다? 네, 절연 저항 값이 5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돼요. 자, 그 측정 위치가 어디냐? 이 측정 위치 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절연된 1차 권선과 2차 권선 간의 절연 저항. 그리고 절연된 1차 권선과 외부 금속부 간의 절연 저항. 세 번째, 절연된 2차 권선과 외부 금속부 간의 절연 저항. 이 세 가지 측정 위치에 전부 다 얼마가 나와야 돼요? 5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5메가옴 이상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류기의 절연 내력 시험이죠. 절연 내력 시험. 자, 60Hz의 정연파에 가까운 시료 전압 1500V, 1500V의 교류 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자, 몇 분 동안 견뎌야 되냐?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몇 분 동안? 1분간 견뎌야 합격인 거예요. 그런데 경계전로 전압이 250V를 초과하는 경우는 경계전로 전압에 2를 곱한 값에 1kV, 1000V를 더한 값으로 전압을 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몇 분간 가한다고요? 몇 분간? 1분간 견뎌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전압 강화 방지 시험입니다. 여기도 시험에 나오는데 자, 변류기는 경계전로의 전격 전류를 흘리는 경우 그 경계전로의 전압 강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경계전로의 전압 강화는 몇 볼트 이하다? 0.5V 이하다. 이 값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전로의 전압 강화는 몇 볼트 이하? 0.5V 이하여야 한다.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신부의 구조를 보시면 먼저 전원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수신부에는 전원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다만 2급은 뭐예요? 2급은 그렇지 않다. 2급은 제외라는 얘기예요. 2급. 그래서 수신부에는 전원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되지만 2급은 제외라는 거. 그리고 수신부는 다음 회로에 단락이 생기는 경우에는 유효하게 보호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래서 어디냐면 전원 입력 측회로. 전원 입력 측회로에 단락이 생기는 경우에 유효하게 보호되는 조치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급 수신부는 제외입니다. 2급 수신부는 제외예요. 여기도 2급은 제외고요. 2급. 자, 수신부에서 외부의 음향장치와 표시 등에 대하여 직접 전력을 공급하도록 구성된 외부 회로. 아시겠죠? 단락이 생길 때, 자, 회로에 단락이 생기는 경우에 그때 유효하게 보호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요. 근데 2급 수신부는 제외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어서 이제 감도 조정 장치를 제외하고 감도 조정부는 외암의 바깥쪽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자, 보세요. 자, 감도 조정부는 외암의 바깥쪽에 노출되지 않아야 돼요. 하지만 누구는 제외한다고요? 감도 조정 장치는 제외하는 거예요. 제외. 아시겠죠? 감도 조정 장치는 제외한 감도 조정부는 외암의 바깥쪽에 노출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주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수 시에 전원 공급이 자동적으로 중단되는 방식은 제외다라는 거죠. 다음 전원 입력 및 외부 부하에 직접 전원을 송출하도록 구성된 회로에는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시험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수신부의 기능을 보시면 자, 아까 변류기와 마찬가지로 호환성형과 그리고 비호환성형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는 자, 시간을 조금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시간.
자, 어떤 시간이냐면 자, 신호 입력 회로의 공칭 작동 전류치에 대응하는 변류기에 설계 출력 전압의 자, 52%인 전압을 가하는 경우 몇 초 이내? 30초 이내에 작동하지 않아야 하며 공칭 작동 전류치에 대응하는 변류기에 설계 출력 전압의 75%인 전압을 가하는 경우 1초 이내에 작동해야 한다. 단 차단 기구가 있는 경우는 0.2초. 그래서 여기는 30초 이내 52% 전압 이 값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비호환성형 같은 경우는 자, 공칭 작동 전류치의 몇 퍼센트? 42%입니다. 아까 호환성형 같은 경우는 52%였죠? 근데 비호환성형은 공칭 작동 전류치의 42%에 대응하는 변류기에 설계 출력 전압을 가하는 경우 자, 똑같아요. 호환성형도 30초 이내고요. 비호환성형도 30초 이내에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예, 이 값 30초 이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30초 이내. 자, 그 다음에 전원 전압 변동 시험을 보도록 할게요. 전원 전압 변동 시험. 자, 수신부는 전원 전압을 전격 전압의 바로 80%에서 120%까지의 범위로 변화시키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전원 전압을 전격 전압의 80%에서 120%까지 이 범위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신부는 그 전격 전압에서 반복 시험인데 1만회, 만회의 누전 작동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반복 시험에서 자, 몇 회 반복하는지 그 횟수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몇 회? 1만회. 1만회가 반복 시험 횟수입니다. 그 다음 수신부의 절연 저항 시험이죠. 아까 이제 변류기와 수신부의 절연 저항 다르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연된 충전부와 외암간, 차단기구의 개폐부, 개폐부의 절연 저항을 DC 500V의 절연 저항기로 측정하는 경우 몇 메가옴 이상이다? 5메가옴 이상이다. 그러니까 변류기도 그렇고 수신부도 그렇고 절연 저항 값은 똑같아요. 얼마예요? 전부 다 5메가옴 이상입니다. 근데 다른 점은 측정하는 위치만 다른 거예요. 절연 저항 값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DC 500V의 절연 저항계고요. 절연 저항 값 5메가옴입니다. 변류기, 수신부 구분하지 않고 절연 저항 값은 5메가옴 이상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신부의 절연 내력 시험을 보도록 할게요. 수신부의 절연 내력 시험. 자, 60Hz의 정연파에 가까운 시료 전압 500V. 자, 500V의 교류 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된다. 하지만 1차 측 또는 2차 측 충전부의 전격 전압이 자, 30V를 초과하고 150V 이하인 부분에 있어서는 몇 볼트? 1000V. 자, 전격 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격 전압의 2를 곱하여 1000V를 더한 값을 이제 전압을 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류기와 똑같아요. 1분간 견뎌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수신부의 절연 내력 시험까지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이론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누전 경보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